아직까지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거나 하는 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있다. 안녕하세요.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. 필러를 처음 맞을 걸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필러가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꽤 많이 하시는데요. 대표적으로 나중에 처지면 어떻게 하나, 뭉치면 어떻게 하나, 혹시라도 안 녹으면 어떻게 하나, 이게 나중에 울퉁불퉁해지면 어떻게 하나, 혹은 시술 중에 피부 괴사나 실명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,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 중에서 대부분은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데,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,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오늘은 아직까지 완전히 제가 해결하지 못한 필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? 눈 밑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하면 눈 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. 지금 보톡스의 치료 효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톡스를 맞고 나면 눈 밑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서 튀어나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. 눈 밑 필러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눈 밑 근육 보톡스를 가능하면 같이 하시면 좋겠다. 미간이나 이마, 눈가 주름 보톡스를 할 때 같이 그 부위도 하시면 눈 밑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뭉침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또 다른 부위, 대표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위치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이마인데요. 아무리 이마 필러를 예쁘게 깔아놔도 미간이 여기가 많이 움직이면서 눈썹 이 부분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요. 또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눈썹을 올리게 되면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 이마는 뼈하고 피부밖에 없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편하게 예쁘게 필러를 깔아줘도 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분들, 습관적으로 표정을 많이 짓는 분들은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빨리 패이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보톡스를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미리 맞고 이마 필러를 하시도록 권하고 있고, 또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3, 4개월 내지 6개월, 제일 좋기는 3,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반복해서 하신다면 이마 필러는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마 부위도 보톡스를 해야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한 위치 이동을 좀 막을 수 있고요. 또 다른 부위 대표적으로 많이 생긴 게 이제 보조개가 발달되신 분들은 이 볼페임 쪽에 필러를 하고 나서 여기 부분에 보조개가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웃을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밀리거든요. 근데 여기다 필러를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웃으면서 여기가 오히려 더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, 그 소위 보거스처럼 그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호소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볼꺼짐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보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 덜 꺼져 보이고 덜 울퉁불퉁하게 하는 정도,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면은 그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. 앞턱에 필러를 하고 나서도 또 여기에 호두주름이라고 하는 요 근육이 발달돼서 여기가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. 그런 경우에도 보톡스를 통해서 여기는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해서 입엽팔자 있는 부분에 필러를 하고 나면 여기가 계속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개가 또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한 6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면 거기가 이렇게 딱 갈라져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딱 한 분 경험을 했습니다. 보톡스를 입 주변에는 여기는 너무 많이 하면 입 움직임에 좀 이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톡스는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최소로 해야 되고, 그것보다는 이 필러를 이렇게 볼륨업도 하지만 이 피부에다가 진피층에 얇게 누비듯이 주사를 하는 하이드로 리프팅 테크닉을 통해서 여기 부분에 생기는 그 라인에다가 집중적으로 필러를 주사하는 그 방법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 그런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이런 근육의 움직임에서 위치 이동이 있거나 뭉치거나 그런 경우에 완전하게 다 막을 수는 없고,
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이미 생겨버린 거는. 그러나 그거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지방 이식을 하거나 혹은 다른 뭐 스컬트라라든지 콜라겐 형성 유도 그런 거를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눈 밑 같은 경우 피부가 얇은 곳은 만약에 뭐 지방 이식을 하거나 뭐 그런 스컬트라나 뭐 엘란스 같은 그런 콜라겐 형성 유도 물질 주사를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. 뭐 수술을 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. 다른데 뭐 이렇게 피부가 좀 두꺼운 데는 그런 지방 이식이나 뭐 스컬트라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피부가 얇은 눈 밑에는 반드시 HA 필러만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처럼 제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근육이 발달되신 분들은 미리 보톡스를 하고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해주는 거, 예방하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시술 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 치료 전 평가를 통해서 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0명에 한 번, 100명에 한 번 정도밖에 드문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도 아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생겼을 때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해결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. 흉터가 생기면 사실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나 히알루론산 필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녹일 수 있는 그런 필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하고 원상 복귀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